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요새 첼시의 콜파머를 보면 드는 생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미친놈이다. 첼시의 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요. 게다가 공격수가 아니,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는 오른쪽 윙어인데 윙어에서 이 정도 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게다가 나이까지 어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정말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머가 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첼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파머는 리그에서만 28경기 20골 9어시라는 정신나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에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파머는 오른쪽 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가짜 9번 느낌으로도 사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멀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파머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죠. 파머가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첫 번째 이유, 간결함입니다. 파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이 자신에게 왔을 때 다음 동작을 결정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심지어는 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해놓고 공이 오면 그걸 실행하기만 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28라운드 뉴캐슬 전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자신에게 공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상황을 파악해놓죠. 그리고 엔조에게 공이 간 순간 자신에게 이 정도 공간이 주어졌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개를 돌리면서 파악한 상황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공이 오는 순간 오른발로 퍼스트 터치를 합니다. 아까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파악한 순간 공이 오는 순간부터 슈팅할 수 있는 터치를 해놔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른발로 열어놓는 터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 번에 진입시킵니다. 그리고 보통은 왼발잡이가 저기서 먼저 골대로 감아차지만 역으로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때리는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미리 고개 돌려놓고 상황 파악,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 인지, 애초에 공이 오기 전부터 슈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맞춰서 퍼스트 터치,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파머의 간결함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슈팅 과정뿐만 아니라 드리블이나 패스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멈출 때를 알고 나아갈 때를 아는 선수입니다. 모든 플레이가 간결하다는 건데 그런 선수들은 상대 수비에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슈팅, 패스, 드리블 뭘 하든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결국 수비가 속거나 넘어가는 건 무작정 빠른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파머가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이유 두 번째, 플레이메이킹 능력입니다. 파머는 윙어로서는 조금 특이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윙어라면 보통 빠른 스피드를 지니고 있고 1대1 돌파에 강하며 크로스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연상됩니다. 하지만 파머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윙어입니다. 플레이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간순간 나오는 재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이라기보단 타고나는 선수들이 많은 게 창의성이죠.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가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구의 메카에게 공을 받는 순간에 자신이 공을 잡으면 타이밍이 늦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고 뒷발로 공간에다 내주죠. 수비수들도 우리가 두 명이서 막고 있는 데다가 뒤를 돌고 있으니 뭔 일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결국 축구의 메카는 1대1 찬스에서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키퍼와 수비 사이 뒷공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쿠쿠렐라가 뛰어가는 순간에 아주 적당한 강도로 공을 깎아 넣어줍니다. 물론 슈팅이 키퍼의 정면으로 향하긴 했지만 상대가 저렇게 마음먹고 자리 잡는 순간에 이런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공이 오는 순간에 1번 쪽 공간이 막혔다는 걸 알고 왼발로 공을 돌리면서 앞을 봅니다. 그 순간 수비가 압박을 들어오면서 파머에게 아주 좁은 공간만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여기서 자연스레 막히는 장면이 나오겠죠. 하지만 파머는 공을 통과시킬 유일한 공간이 가랑이 사이라는 것을 알았고 잭슨에게 가랑이 사이로 툭 줍니다. 그리고 잭슨이 깔끔하게 키퍼 반대쪽을 노리며 득점하죠. 파머의 저런 패스는 순간적인 재치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만들어내기 힘든 능력입니다. 이런 파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파머 개인적인 스탯 생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단 수비수들이 파머에게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패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선 생각해야 할 게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그럼 파머는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드리블을 칠 수도 슈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 파머가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이유 세 번째, 깔끔한 볼 관리 능력입니다. 물론 파머가 현재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첼시 경기를 보시면 파머의 전체 경기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많이 치우치긴 했습니다만 경기장 전체에서 활약하는 빈도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활약하며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상대의 거친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장면들입니다. 공이 자신에게 오는 순간에 위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바로 자신을 타이트하게 압박하죠.
그때 무릎으로 땅을 한번 땅 찍습니다. 자연스레 로빈슨은 낚여서 몸의 중심이 이동하죠. 이때 파머는 상대가 중심이 넘어간 걸 보고 자신이 편한 왼발 쪽으로 몸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깔끔하게 전방 패스를 내줍니다. 지금 이 동작으로 자신의 주변에 3명을 붙여놓고 좋은 역습 찬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몸이 두껍지 않아서 픽픽 쓰러질 것 같지만 공을 잡고 있는 템포와 타이밍으로 잘 빠져나옵니다.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파머가 오른발로 땅을 쾅 찍으면서 다리를 넓게 벌려둡니다. 간원은 파머가 오른쪽으로 나가는 줄 알고 중심이 넘어가 버리죠. 지금 공의 위치는 파머의 주발인 왼발에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공은 건드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며 타이밍을 뺏고 자기가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남겨둡니다. 그리고 파머는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고 반대쪽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전개해줍니다.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가 많다는 이유로 핫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첼시의 경기 영향력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러한 파머의 파괴력을 더 늘려주는 조력자도 있습니다. 바로 우플백 말로 기스토입니다. 때로는 파머가 고립되지 않게 오버래핑도 해주고 때로는 파머가 올라간 공간을 수비적으로 커버도 해줍니다. 파머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크로스를 할 때도 있고요. 첼시의 핵심 라인이 오른쪽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파머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첼시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2년생으로 나이도 아직 어리고 계약 기간도 2030년까지라서 첼시에서 보여줄 것들이 한참 남았습니다. 과연 파머는 첼시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